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프리윈터 대수단원 수업하게 된 석찬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그 대수단원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고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될지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목차는 첫 번째로 그 대수단원의 내신에서 어떻게 출제가 되고 또 그걸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거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내신 대비해서 좀 중요한 그 단원별로의 특징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선행학습할 때 어떤 포인트로 그리고 어느 정도 난이도로 수업을 해야 되나 공부를 해야 되나 그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이제 우리 학생들이 대수단원 시험을 보게 되면 이제 개정교육과정으로 보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 그 대수단원은 그렇게 크게 빠진 부분은 사실 없어요. 그리고 지난 수원하고 비교해서 단원 구성도 바뀐 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 학교 시험에서 나왔던 난이도라든지 아니면은 좀 유명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모의고사에서 출제됐던 거라든지 아니면 조금 약간 신기하게 변형이 돼가지고 내신에서 많이 사용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나올 거라고 좀 예상이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던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수업을 해도 뭐 내신 대비라든지 수능 대비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이도의 변화 역시 크게 없을 건데, 중요한 건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 교육과정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요하다기보다는 학교별 난이도가 좀 더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려운 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심도 있는 난이도로 준비를 할 것이고, 좀 쉽게 문제가 출제되는 학교 같은 경우는 좀 난이도는 쉽지만은 연습량을 좀 많이 늘려가지고 그렇게 수업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제 대수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각각 단원 특징이 어떻게 되고 요거를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대수 단원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지수로고 그 다음에 삼각함수, 수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에서도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게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수능이나 모의고사에 출제됐던 문제들을 가지고서 학교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시니까 내신에서도 그런 정도의 문제들이 등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수로그 같은 경우는 개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로그에서의 뭐 무슨 조건을 따지냐 안 따지냐, 지수에서 뭐 부호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연습도 돼야 되고요. 그리고 특히 지수로그 같은 경우는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들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못 풉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이용한 것도 많이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그 문제가 어렵지는 않거든요. 사실 어렵지는 않은데 이 지수로그 단원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순서에 맞춰서 풀이가 굉장히 길어요. 그거를 끝까지 해내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긴 풀이를 순서에 맞춰서 끝까지 할 수 있느냐, 그거를 연습을 많이 시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공식은 되게 몇 개 없거든요. 뭐 한 몇 개 없는데 이 삼각함수 단원을 굉장히 어려워요. 애들이 제일 어렵다고도 합니다. 몇몇 애들은. 왜 그러냐면은 공식은 잘 외워요. 공식은 외우는데 문제를 풀 때 그것만 대입한다고 해서 풀리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어떤 도형의 성질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에서 보조선을 좀 그려가지고 힌트를 얻는다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잘 못해요. 그래서 저는 삼각함수 수업을 할 때 공식은 그냥 일단 한번 설명하고 외워라 요 정도 얘기를 하고 도형의 활용을 하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시키는 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삼각함수 단원에서 또 많은 학생들이 애를 먹는 거는 이 그래프예요. 그래프를 엄청나게 애를 먹는데 이거는 사실 뭐 크게 뭐라 그래야 될까 방법이 없어요. 그냥 많이 그려보고 많이 좀 이해해보고 문제 풀어보고 이러면서 좀 익숙해져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약간 많은 양을 연습을 시키도록 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수열인데 요 단원 같은 경우는 그 난이도가 굉장히 편차가 커요. 쉬운 문제는 너무 쉽고 어려운 문제는 진짜 어렵거든요. 그 중간 난이도라는 게 사실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수열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능에서 15번 그러니까 킬러 문제죠. 킬러 문제 하나가 수열로 고정이 돼서 나왔기 때문에 학교 쌤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소스들도 많고 그리고 또 그런 류의 문제들을 학교 시험에 웬만하면 하나를 넣기 때문에 요거는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일단은 쉬운 문제를 줄창 풀어가지고 그거에 좀 익숙하고 거기서 실수가 없게 만든 다음에 내신이 다가오면은 킬러 문제를 좀 몰아서 연습을 시키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 난이도 이하는 매우 쉬우니까 수열 단원에서 뭐 킬러 문제 이전 거에는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는 학생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 개 단원으로 구성이 되고 각각 공부는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 지수로그 같은 경우는 정의를 이용한 문제,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한 문제를 많이 푼다. 삼각함수 같은 경우는 특히 도형의 이해를 좀 많이 시키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래프도 꾸준하게 풀릴 예정입니다. 수열 같은 경우는 뭐 킬러 문제에 포인트를 맞춰서 수업을 하지는 않아요. 그거는 이제 내신이 다가왔을 때 뭐 집중적으로 뭐 몇십 문제 풀어보는 그런 식으로 끝내게 될 거고요. 그 전에 수업할 때는 확실한 공식의 암기 그리고 적용 요거를 연습을 시키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선행으로 듣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요. 선행 같은 경우는 조금 내신하고는 달라요. 왜 그러냐면은 대수 단원 자체가, 대수 이 과목 자체가 세 개로 구성이 돼 있고 그 세 개의 연관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깊이 있게 끝까지 다 한다. 이렇게 하면은 선행하는 학생들은 지쳐서 아마 못하게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킬러 문항들보다는 좀 기본적인 문제들을 많이 풀어서 있는 공식들 그리고 지금 중학교 거라든지 해서 아니면 고1 거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고1 거의 지식이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위주로 좀 풀게 될 거예요. 선행할 때는 저 같은 경우는 킬러 문제는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킬러 문제가요. 딱 정해진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미리 하는 게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대수 같은 경우는 공식 양이 굉장히 많아요. 공식 양도 많고 특히 도형으로 들어가면 도형의 어떤 성질들도 눈에 익숙하게 될 때까지 봐야 되고 이래서 특히 기본적인 연습이 많은 단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포인트를 맞추지 좀 어려운 문제, 심화적인 문제 요거를 푸는 것에는 그렇게 크게 집중을 하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내신 대비를 할 때 이 앵콕 학원이 왜 좋은가에 대해서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이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게 될 텐데요. 첫 번째로 학원을 다니는 이유 중에 되게 큰 것 중에 하나가 자기의 실력의 어떤 객관적인 척도를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은 학생 수가 많은 곳에서 테스트가 좀 많게 요렇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테스트를 봤을 때 지금 우리 학교에 있는 애들뿐만이 아니라 좀 어려운 학교, 쉬운 학교 이렇게 다 섞여서 현실적인 자기의 실력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가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내신 기출 문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학교 시험이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 또 그리고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해서 많이 내더라. 특히 그 변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그런 레파토리가 좀 많아야지 학생들한테 설명하고 중요점을 강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라든지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저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그 문제 아니면은 단원에 대한 다양한 연습들을 해볼 수 있다가 장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수업을 들으시고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으시면은 확실하게 내신, 그 다음에 선행 모두 책임져서 책임감 있게 맡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석찬수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요 정도면 괜찮겠죠? 아, 묶어서 올리시나요? 묶어서 올릴 것 같은데. 아, 예. 어차피 하나하나니까요. 네. 또 한 번만 읽어보고. 같이 인사하시면서 예, 알겠습니다. 귀찮아가지고 두 개 거의 비슷하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 네. 이거 꺼져버렸는데요? 아, 됐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프리윈터에서 미적분 1 수업을 맡게 된 석찬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적분 1을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서 내신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다시 해야 될까요? 다시 하시죠. 예.
전에 것도 끊기지는 않았겠죠? 끊지 않았어요. 제가 보고 있었어요. 아, 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프리윈터에서 미적분 1 수업하게 된 석찬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개정교육 과정에서의 미적분 1을 어떻게 공부를 해서 내신이라든지 아니면 선행에 계획을 짜야 할지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미적분 1 단원의 특징까지도 얘기를 해드리면서 좀 더 좀 세분화된 공부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이 수학 2였죠. 수학 2가 개정이 되면서 미적분 1으로 넘어왔는데요. 몇몇 내용이 조금 변경이 된던지 삭제가 된 부분은 있어도 크게 어쨌거나 수학 2에서의 변경은 없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말은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내신에서 나오는 아니면 문제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기존에 있던 것들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모의고사 기출이라든지 아니면 좀 뭐 문제지라든지 이런 거 그대로 연습을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난이도의 변화도 그렇게 크게는 없을 것 같아요. 즉 난이도 변화는 우리가 뭐 교육과정이 변해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지나가는 학교에 맞춰가지고 우리 학교가 또 꺼졌는데요. 이거 왜 이렇게 꺼지지? 일시적으로 잠깐 조금씩 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살짝 깜빡거리는 게 있긴 한데 네. 예, 없으면 좋긴 하겠는데. 포트를 바꿔볼게요. 예예. 여기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거기 있구나.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프리윈터에서 미적분 1 강의하게 된 석찬수 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 수학 2가 미적분 1으로 개정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내신이라든지 선행에서 그런 계획을 좀 세부적으로 잡을 수 있게 조언을 좀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수학 2에서 미적분 1으로 개정이 되면서 약간의 어떤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그 내용의 삭제라든지 이런 게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큰 내용 틀 자체는 바뀐 게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얘기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은 그 내신이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지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기존에 있던 것하고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고 그동안에 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하면서 연습을 하셔도 괜찮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모의고사라든지 아니면은 문제지라든지 이렇게 기존에 출제되었던 것도 연습을 해봐야 된다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난이도의 변화도 역시 크지 않을 것 같아요. 그 난이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우리가 교육과정이 변함에 따라서 이렇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진학하는 학교에 맞춰서 이 학교가 좀 어렵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면은 공부를 좀 심화적인 내용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조금 그래도 그런 부분이 적다 하면은 기본적인 내용을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그 미적분 1 과목의 단원의 구성하고 각각 단원의 특징들을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미적분 1 같은 경우는 3개로 크게 나뉘죠. 함수의 극한 연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법,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적분법 이렇게 3개로 나뉘게 되는데요. 약간 공부할 때의 그 뭐라 그럴까요? 마인드가 조금 달라요. 일단 첫 번째 단원의 함수의 극한과 연속 같은 경우는 일단은 문제지라든가에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해보면은 여기 부분은 내용 자체를 그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요 단원 제가 수업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은 내용이 틀림없이 쉽긴 쉽거든요. 쉽긴 쉬운데 이해도 쉽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요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이해를 해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본적인 문제들은 엄청 쉽긴 한데 유명하게 하는 어떤 문제들을 변형하는 그런 게 있어요. 내신에서도 물론 많이 나오고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근데 공부를 할 때 이게 쉽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해에 그렇게 힘을 안 들이는 애들 같은 경우는 변형이 됐을 때 아니면은 좀 꼬아서 냈을 때 정신을 못 차리고 다 틀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은 기본적인 그 내용에 대한 개념 설명을 엄청나게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런데
좀 뭐라 그럴까 눈으로 봐가지고 아 이거 쉽구나 요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조금 나중에 고생을 좀 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한 번 들을 때 확실하게 이해를 해놔야지 변형이 된 문제들에 대해서 적응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미분법하고 적분법은 제가 하나로 모아놨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된다의 조언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아무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문제가 엄청나게 다양하고 많고 어렵고 쉽고도 너무 많고 그냥 이 고등학교 수학에서의 어떤 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분들은 뭐 무덤이다. 여기서 수포자들 엄청 터진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맞는 말입니다. 굉장히 광범위하고 어렵고 깊이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저렇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얘기해 드릴 수 없을 만큼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냥 문제 자체를 공부 자체를 많이 해야 되는 파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신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뭐 킬러 문제, 어려운 문제, 쉬운 문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도 소스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계실 것이고 그래서 이런 단원에서의 어떤 예측이라든지 이런 거는 크게 의미 없고 연습을 그냥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연습 제가 많이 시키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포인트를 좀 보자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은 뭐 기본적인 내용은 당연히 해야 되고 특히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오는지 요거 제가 많이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이렇게 수업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미분법하고 적분법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연습을 해야 된다. 문제 엄청나게 풀릴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선행을 하는 학생들이 있게 될 텐데요. 선행할 때는 어떤 식으로 미적분 원을 해야 될지 이걸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미적분 원뿐만이 아니라 수업할 때 맨날 하는 얘기이긴 한데 손 가만히 두는 애들이 수학 잘하게 될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특히 그리고 미적분 원 같은 경우는 문제 한 문제 그리고 공식 하나에 대해서 증명이라든지 풀이라든지가 엄청 길기 때문에 그거 손 쓰는 거 귀찮아하면은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자세를 되게 저는 강조를 할 거예요. 두 번째로 미적분 원에 나오는 공식 양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뭐 2학년 1학기 다 합쳐봤을 때 진짜 비중이 몇 개 안 돼요. 공식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몇 개 없는 공식과 이론들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적용이 돼가지고 난이도 있는 문제가 풀리는지 요거에 대해서 좀 흥미를 느끼고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역시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그렇게 공부를 할 때 글씨를 얼마나 잘 쓰나 문제 풀 때 얼마나 이 줄을 딱딱 맞춰서 풀이를 하나 왜냐하면 풀이가 기본적으로 기니까요. 그런 자세들도 계속 강조를 할 예정입니다. 요게 되게 중요해요. 요 자세가. 특히 막 X축, Y축 그릴 때 삐뚤삐뚤하게 그리고 요런 것까지도 실은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요 단원에서는 어떤 성과가 나오게 될 겁니다. 공식 진짜 몇 개 안 돼요. 그리고 적용하는 법 좀 정해져 있는 것도 있고 많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근데 이렇게 성의가 없으면은 안 되는 단원이다. 저는 그거를 제일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선행할 땐 그래가지고 뭐 엄청 막 킬러 문제 막 드립다 풀고 막 이렇게는 안 할 거잖아요. 그래서 쉬운 문제, 적절한 난이도의 문제들 연습을 하게 될 건데 요 단원을 공부를 할 때 특히 선행하는 애들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라든지 풀이를 깔끔하게 쓰는 거라든지 요런 거에 비중을 많이 둘 예정이에요. 뭐 궁금하실 거예요. 왜 뭐 공부하는 것 뭐 미적분 원이 아닌데 뭐 그런 거를 강조를 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 안 되면은 미적분 원은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저희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을 때 그리고 저한테 수업을 들었을 때 어떤 장점을 좀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소개를 하는 건데요. 일단은 학원을 다니는 이유가 그 학교 외적으로 자기의 실력의 어떤 객관적인 척도가 필요해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좋은 강의를 듣기 위해서도 있겠지만은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굉장히 많아서 그 뭐 이 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학교 저 학교 다 합쳐진 그 부분에서의 자기의 실력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매일 데일리 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원래고사라든지를 통해 가지고요.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좀 더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 얻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진짜 전국에 있는 내신 기출 문제들을 거의 다 한 번씩 이렇게 열어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가 어떻게 나왔나, 어떤 식으로 변형이 돼서 나왔나, 올해는 뭐 모의고사 몇 년도 몇 번 문제가 좀 많이 활용이 되는 이런 걸 계속 좀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면은 저한테도 이제 레파토리가 많이 쌓이고 그래서 학생들한테 어떤 문제를 그리고 어떤 부분을 좀 강조해서 수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실전적인 그런 연습을 할 수 있다 하는 장점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이제 등록을 하셔서 수업을 하시게 되면은 그 미적분 원 단원에 대해서 좀 그 내신, 그 다음에 선행 모두 다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또 상황에 맞는 수업 그렇게 준비를 해서 연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석찬수 강사였습니다.